네, 어제부터 저희가 이 시간 새롭게 보내드리고 있는 코너죠. 오늘장의 유망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들, 특징적인 업종들을 골라보고요. 그 안에서 앞으로의 전망, 전략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업종을 좀 골라봤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보험 업종이 강하고요. 또 통신 업종의 모처럼 만의 반등 역시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특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두드러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LG유플러스는 2% 넘는 3% 가까운 상승 흐름 현재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업종 애널리스트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김회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개별 호재성 이슈가 좀 있어요. 이와 함께 오늘장을 두드러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니더라도 연말이 되면 사실 배당 성향이 좀 있는 통신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죠. 상승 흐름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LTE입니다. 현재 LTE 가입자들의 요금제 현황을 보게 되면 LG유플러스 경우에는 이 요금제, 그러니까 62,000원 요금제 이상 고객이 95%, SK텔레콤 경우에는 75% 이상이 기존 3G 요금제보다 약 10,000원 정도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인 ARPU를 상승시켜서 통신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통신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KT가 약 6.7%, SK텔레콤이 5.7%, LG유플러스 약 3%로 고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LTE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와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배당 메리트로 하반기 충분히 통신주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LTE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배당 매력 골고루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좋게 보고 계신 업종 내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저는 SK 브로드밴드가 오히려 더 매력 있다라 보고 있고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기업 고객 대상 사업인 B2B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인 매스 마켓 그리고 B2B 중에서 이 B2B 부분이 약 연간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규모 성장이 10%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감소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B2B 사업이 연 20% 이상 성장세가 가능한 것은 SK 브로드밴드가 지난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서 전국망 구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비용이 다시 이제 평년수인 3천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요. 셋째는 앞서 이제 제가 LT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LTE에 대해서는 사실 SK 브로드밴드도 큰 수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SK텔레콤의 무선 네트워크 전략은 이동 통신 장비로부터 반경 약 수십 미터에서 1.1에서 2km 해당되는 부분뿐이고 그 근간은 모두 유선입니다. 즉 이 유선에 대한 수요가 바로 SK 브로드밴드 유선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36%를 넘었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데이터 트래픽 증가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LTE 상용화에 의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SK 브로드밴드 유선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SK 브로드밴드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목표 주가 6,7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8월에 저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주가 4,000원 못 미치고 있어요. 말씀하신 적정 주가 6,700원. 기간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6개월 목표 주가로 6,700원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신업종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 의견 들어봤고요. 최선호 종목 SK 브로드밴드 골라봤습니다. 대신증권의 김회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외 특징적인 업종들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업종 하나 더 골라볼게요. 오늘 통신업종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강세 흐름이지만 이외에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 있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의 상승 흐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관련 종목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LP다 감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반대급부로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수급적인 문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이 아직까지 여전히 안 됐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그 수급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주변 경쟁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의 승자 독식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만 이렇게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안착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제 100만 원에서 1000원 남겨뒀는데 다시 한번 100만 원 재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물론 이제 3분기보다 적자폭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약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000억 안쪽으로 한 마이너스 7,800억 수준으로 손실이 그 정도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그 구조적으로 그 수급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IT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중 고점 99만 9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00만 원대 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100만 원대 안착 확인한다면 이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그 100만 원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징적인 그 가격대가 이제 다시 한번 6자리 숫자에서 7자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로는 이제 그 100만 원권 이상 그 이제 바로 전 고점이 101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로는 저항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로는 이제 어떤 목표 가격을 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갈 때까지는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수급 쪽에서 특히 이제 기관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갈 때까지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 보험 업종, 또 통신 업종과 함께 운송장비 업종의 상승 역시 눈에 띕니다. 특히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오늘 모처럼 만에 좀 좋아요. 기아차, 현대차 특히 3%대 강세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네. 기아차를 중심으로 특히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사고요. 현대차 역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인 수급 호전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자동차는 그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기관 외국인이 좀 동반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는 좀 오르고 있고, 물론 이제 모비스는 따로 이제 그 기대 이하 실적을 좀 발표를 해가지고 모비스를 팔고 이제 완성차 오히려 기아차, 현대차를 사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반사 영향도 일정 부분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에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향후에 그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이미 운용사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동차 비중이 충분히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은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며칠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가 교차로 나타나는 형태가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기관이 며칠간의 자동차주를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별 종목 가운데 하나 골라봤습니다. 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한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이렇게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종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한생명입니다. 석 달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 주가 흐름 좀 더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도 오늘 직전까지 4일 동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오늘 그 자사주 2,600만 주 정도를 3개월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간 1,59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뜬 호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하나 빌딩을 약 한 4천억 정도의 매입을 한다라는 뉴스도 이제 같이 뜨면서 주가는 오늘 대략 한 1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빌딩 매입 같은 부분은 이제 자산운용의 자산 수익률보다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오히려 더 6% 이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듯이, 글로벌 경기 저성장 기조에서 금리 인상 같은 모멘텀을 보험주들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나온 이런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그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생명까지 이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엔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 지점의 최민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